한국산업진흥화협회 이상진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고 디지털로 전환을 했을 때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사례로 말씀드리면 저 소사진은 새로운 데이터 경제의 시작을 알리는 사진으로 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축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암컷과 수컷을 같이 합사하지 않습니다. 암소들 위주로만 키우다 보니까 이 암소 사진들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 축사에서 암소들을 키울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저 암소가 가임기 때 임신을 못하면 한 3, 4개월 이 정도를 그냥 밥만 먹는 엄청난 비용으로 변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비용을 갖다 줄이려면 가임기가 됐을 때 무조건 임신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축들은요, 그 가임기가 되면 주저앉는 행동을 한답니다. 주저앉는 행동. 그러니까 이제 수컷을 유혹하는 주저앉는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동 측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딥러닝화 시켜서 이것들을 가지고 소의 그 가임기 행동을 구분해낸다면 24시간 카메라 하나만 달면 됩니다. 파손될 필요도 없이 그냥 카메라 하나만 달면 아주 문제없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제 아이디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작년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최고 대상으로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인데요. 이 아이디어를 또 보신 분이 그 경주마 이런 이제 말이라고 하는 동물들의 이 기술을 활용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가임기에 관련된 데이터인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말은 소나 이런 건 대세겜질을 하는데 말은 대세겜질을 못 한답니다. 이제 비가 오는 날이거나 이렇게 그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운동을 못 하는 날에는 이렇게 사료를 많이 먹고 소화가 안 되면은 이렇게 되게 장이 꼬이는 상황이 발생한답니다. 그 장이 꼬이면 바로 가서 사람이 풀어주지 않으면 배를 만져서 풀어주지 않으면 말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그 비싼 말이 그 사료 좀 잘못 먹고 바로 죽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말이 좀 뭔가 이상한 신호를 잡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신호들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지금 말을 키우는 이제 이런 농가에서는 사람이 24시간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움막 같은 걸 만들어서 바로 지키고 있다가 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말소리를 듣고 뛰어간다 그러는데 그런데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어마어마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런 걸 한다면은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은 비즈니스들을 창출할 수 있겠구나. 이게 지금 디지털 경제에서의 얘기들이고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 경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재미난 사례들은 이제 패스커의 사례인데요. 이 어플은 저기 지금 있는 모델이 사실 파자마만 입고 선글라스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면 명품 가게에 있는 옷 같은 것들을 그대로 맞춰서 이렇게 붙여놓기만 하면 이제 저 사진이 완성되는. 그래서 사이버 상에서의 백화점으로 명품 옷 같은 것들을 내가 한번 입어보고 맞춰보고 심지어 이 회사는 제가 걷는 모습을 갖다가 뭐 이렇게 녹화를 한 다음에 거기다 옷을 맞추면 제가 걷는 모습에서의 옷의 동선까지도 그대로 맞춰집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패스커는 전 세계 최고의 명품들이 다 찾아와서 본인들만의 백화점을 만들어 달라 이런 식의 비즈니스로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 중에 또 하나입니다. 거기에 이제 또 제가 이제 맞춤형에서 맞춤으로 놓고 보면 중국의 쿠드스마트 사례인데요. 저희가 이제 제 데이터를 바로 이렇게 입력만 하면 뭐 이제 C2M이라고 해서 고객과 공장이 바로 연결되는 모델인데 뭐 원단은 안에는 겉감은 이태리산, 뭐 속감은 뭐 한국산, 크기는 뭐 저한테 딱 맞추고 팔은 뭐 색깔은 다른 걸 넣고 이렇게 제가 주문 제작을 하면 그대로 맞춰서 일주일 안에 배송해서 오는 C2M의 등장을 지금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데이터가 충분히 활용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 창출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디지털 경제 시대, 뭐 디지털 전환의 시대라고 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아날로그 비즈니스의 생태계에서 디지털 생태계로 전환을 급속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030년 정도가 되면 아마 AI 시대가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때가 되면 엄청난 생산성 혁명을 가져와서 뭐 지금의 한 100명이 하는 일을 한 명이 할 수 있는 그래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로 갈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직에서 역량이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지금 떠오르고 있는 단어가 데이터 리터러시 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우리 인재들에겐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보면은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갖다가 데이터로 전환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결국엔 숙련공의 루틴 역량, 숙련공이 오랫동안 정말 장기간 동안 훈련받고 장기간 동안 일해왔던 그 숙련공의 제대로 된 그 핵심 역량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우리 조직에선 진짜 우리 회사의 루틴 역량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저희는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거, 현장에서 소 울음소리, 그 다음에 뭐 말이 쓰러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전혀 몰라요. 수많은 이제 조직에서 이런 새로운 직무에 대한 새로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잡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 이해도, 이걸 우리 도메인 날리지라고 하는데 이 도메인 날리지가 정말 중요한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윤정구 교수님께서 했던 얘기인데, 지금 앞에서 보신 사례처럼 놓고 보면 과연 우리가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이런 부분이 공대의 역할인가, 상대의 역할인가, 그 다음 문과대의 역할인가에 대한 구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윤정규 교수님께서는 이것들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과, 이과, 오히려 문과의 감성과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하는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 시대라고도 보이고요. 또 김기찬 교수님께서 데이터 분석, 우리 지금 뭐 데이터 분석가가 중요하다, 데이터 하면서 데이터 전문가들, AI 전문가들만 키워야 된다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가보면 AI를 전공한 친구들이 가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그걸 가지고 뭔가 찾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접근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도 안 들고 그리고 더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새로운 인재상과 새로운 직무의 등장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우리가 기업 활동을 이제 놓고 보면 뭐 내부 활동과 외부 활동, 우리 흔히 잘 아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과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아날로그 생태계에서 가장 잘했던 게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죠. 누군가 만들었다면 빨리 따라가서 그것들을 제대로 만들고 더 싸게 만들고 더 빨리 만들어서 뭐 물건을 갖다 빨리 시장에 공급하는, 그래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그런 것들로 시장을 장악하는 것들이 아날로그 생태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면, 쿠팡이라고 하는 디지털 경제 쪽에서는 오히려 매장을 만든다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제품을 제시하고 그것들에 맞춰서 디지털로 데이터를 모아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제안하고 뭐 어떤 것들을 갖다가 더 제안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핵심 이제 역량은 전략적 사고, 뭐 창조적 기획, 전략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역량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을 놓고 보다 보면 우리 이제 쉽게 얘기했을 때 뭐 카카오 택시하고 일반 뭐 그 콜택시하고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특징은 똑같잖아요. 특징은 전화하면 택시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 사람이 언제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콜택시는 그러지 못했던 단기에 끝난다는 상태에서 이 기업의 가치가 바뀌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날로그 생태계에서의 성공 방정식과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성공 방정식이 전혀 달라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따라가는 거, 이것들은 지금 기업에서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의 인재상도 당연히 바뀌고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업의 인재 역량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뭐 이런 겁니다. 유통, 물류, R&D 각 분야별로 디지털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교육 과정인데요. 총 10회 40시간짜리 교육인데 전액 무료 과정입니다. 산업부가 지원하는 교육 과정이고요. 관심이 있으시면 꼭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이런 상태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방향은
예, 우리 빅볼레 현상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업종별 경계가 없어지는 것들을 빅볼레 현상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디지털 경제의 특징 중에 하나로 지금 대표되는 특징으로 나오고 있고, 맞춤형 생산에서 맞춤 생산으로,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이제 표준화된 것들로 맞춤형으로 갔다면 이제는 나만을 위한 화장품, 나에 대한 제품으로만 가는 맞춤 생산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고,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는 거,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처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데이터 경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예,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경제의 등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예, 데이터 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좀 천천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딱 오면서 급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빨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대한민국 제조혁신 2025 전략, 이제 이런 거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런 거 만들 때만 해도 2021년에 이렇게 디지털 경제가 빨라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이렇게 쌓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데이터 비즈니스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데이터 경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경제를 인터넷 IoT, 그러니까 모바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통해서 마지막에 AI 시대로 넘어간다라고 지금 이렇게 4단계로 놓고 봤을 때, 그 마지막 단계가 AI 전 단계인 데이터 경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 세계가 데이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거에 따라서 인재상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DX 추진 전략 프레임워크가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기업에선. 그리고 이거에 따른 비전 수립이나 조직 정비, 인재는 어떻게 확보할 거야, 그 다음에 거버넌스 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거야, 그럼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가져가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기존의 아날로그 생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 있는 DX 모델을 만들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관심사들이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DX 조직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지금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CDO라고 해서 이제 과거와 다르게 디지털 오피서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오피서들이 뭐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조직 역량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직무의 등장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장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활용해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억 테라의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어요. 생산 공장이나 심지어 우리 사무실에서도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데이터를 그냥 모으는 건 어마어마한 비용을 수반합니다.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담당자가 필요한데, 우리 조직엔 그것들이 있는지, 그런 조직이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효과적 기업 인재 양성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현장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엉뚱한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싱크포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도메인 날리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부분부터 엄청나게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내려고 했더니 그냥 일반적인 회의를 해선 절대 안 나오더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첫 번째 발표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무조건 하게끔 한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들을 무조건 한 명이 시작을 해줘야, 그러면 두 번째는 그거에서 말이 되는 얘기를 조금 얹을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거기서 또 말이 되는 얘기를 좀 더 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한 바퀴 한 바퀴를 돌리면 조금은 창의적이면서 말이 되는 얘기를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해요. 그 아이디어 방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것들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듭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산업진흥화협회는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전환의 인재들을 필요로 하다 보면 도메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그 도메인 지식에서 어떤 문제들을 찾아내서 이걸 디지털화 시킬 건가는 그 다음에 디지털이라는 교육이 붙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메인 날리지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데이터와 우리 흔히 얘기하는 AI CBM이라고 하는 기술들을 같이 합치는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필요한데 과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산업화 시대 아날로그 경제는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차선으로 가느냐, 2차선으로 가느냐가 이제 속도를 빨리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식이 됐다면,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생태, 이 디지털 전환 시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앞에 안개가 좀 안개가 껴 있어서 우리가 갈 때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 부분을 좀 돌파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과시화되고 모델이 되면 아마 다시 고속도로 같은 시장이 열릴 텐데요. 지금 우리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4, 5년 뒤에는 아마 디지털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그런 시대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